안녕하세요. 그 124회 건설안전기술사 예상 문제를 이제 제 그 서브노트 263문제에서 예상 문제를 좀 짚어달라고 하셔서 한번 오늘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거푸집의 종류 이런 것들은 이제 건축 시공에서 대부분 나오잖아요. 건축 시공 쪽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서술형에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요런 것도 좀 해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요 서술형 쪽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콘크리트 층압이 좀 용어 정의로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용어 정의에 콘크리트 층압 요런 쪽으로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런 뭐 보호빔이나 와플폼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서술형이 이제 거푸집에 요렇게 이제 그 상응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방망사 인장 강도 뭐 이런 부분도 괜찮겠습니다. 괜찮겠고, 불완전한 행동 이런 것도 이제 서술형 쪽에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인장 강도나 이런 것도 용어 쪽에 정의 이쪽으로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것들을 뭐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거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운데 이제 그 쭉 하시면서 그래도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건 뭐 가설 통로 이런 것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착오 발생 이런 것들도 그 용어 정의하고 서술형이 또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스칼랍 이런 건 이제 용접 결함과 결부돼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엔드탭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풀프루프 이제 설계 5단계 이런 것들 좀 용어 정의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상시 이제 긴급 대책 이런 것들은 이제 서술형에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안전심리 뭐 5대 요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용어 정의로 나올 수 있겠고요. 양생에 대한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거푸집 관련한 요런 서술형과 같이 결부해서 이제 그 서술형으로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요런 것들은 이제 용어 정의 쪽으로 좀 흙의 간극비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나올 것 같고, 지하 안전 영향 평가 이제 이쪽으로는 뭐 서술형이나 이쪽으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퀵샌드나 이런 부분들은 뭐 용어 정의로 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안전난간대 이런 것들도 주의 깊게 좀 봤으면 좋겠고요. 시설물의 뭐 중대한 결함도 용어 정의나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올 수 있겠다. 용어 정의는 이제 서술형이요. 그래서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안반사하면 이제 붕괴 형태 이쪽으로는 뭐 서술형으로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철근보 이런 것들, 동기부여 이론 이런 것들도 용어 정의 쪽으로 좀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보시면 작업중지 있잖아요. 작업중지에 대한 부분, 허시 이런 거, 파지방각, 동작경제 뭐 용어정의 쪽 많이 나오겠고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이쪽으로는 뭐 서술형 쪽으로 많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리고 와이어로프에 대한 부분 뭐 하나도 사실은 뭐 빼놓을 게 없습니다. 사실 빼놓을 게 없고, 이런 것들 좀 잘 해주시면 좋겠고, 위험성 평가 허용 기준 뭐 설정 방법이나 PDCA 사이클에 대한 거 이런 거 가능하고, 요거는 또 용어 정의 쪽 동상 히빙 지진에 대해서는 뭐 감초처럼 또 나올 수 있는 서술형으로도 용어나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에어포켓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산안법 안전관리자 증원교체 임명은 이제 한 번 정도 서술형으로 나왔던 그 기억이 있네요. 용어 정의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안전보건 조치, 뭐 이렇게 산안법의 안전보건 교육이나 안전보건 조치, 그리고 이제 서준 콘크리트는 대체로 뭐 좀 그 여름이 이제 돼가기 때문에 아마 그 125회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간결화, 욕망, 지배적 시기 요런 것들, 안식각 내부마찰 요런 것들 용어 정의로 많이 나올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재원인 분석법 요런 것들, 그리고 뭐 TBM 요런 것들도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요런 것들도 뭐 용어 정의로 나올 수 있겠고요.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거 요런 것들 뭐 밀폐공간 측정 서술형으로 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나를 찍어주기라는 건 참 힘들어요. 사실 힘들고, 공정안전보고서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난에 대한 부분이 코로나에 관련돼서 또 나올 수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동식 비계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다음 칸으로 이제 넘기면은 이제 그 보시면 또 자, TBM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 가연운동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작업 강도 영역용 이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아마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어떤 서술형이나 그 용어 정의를 쓰실 때 어떤 감초처럼 개념도로 적어주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건 감초처럼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안전교육 4단계 8원칙 이것도 계속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양중기 검사 이런 것들도 계속 산소 결핍 이런 것들 좀 주의 깊게 봐주시고, 시특법, 시안법에 대한 목적, 일종시설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콘크리트 시험 이거는 무조건 서술형이 많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인간공학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설계 기법, 요 안전 설계 기법과 같이 결부해서 계속 펠세이프나 이렇게 연관해서 계속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성면 조사 이쪽으로는 크게 제가 봐서는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MSDS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겠고요. 정밀 안전 진단 이런 거, 시특법에 관련된 거 이런 거 같이 연결돼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강제 노후화 이런 것들, 결함 원인, 주요 시설물 결함 원인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서술형 쪽으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안전관리계획서하고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또 강관비계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요. 타워에 대한 부분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타워에 대한 부분. 그래서 리프트도 같이 알아두시고, 동발이 안정성 이쪽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많이 알아두시고, 요번에 이제 건설기계 덤프트럭 사고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이쪽을 좀 제대로 한번 정비를 해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건조수축 이런 거, 콘크리트에 관련된 중성화 이런 것들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것들이니까요. 또 콘크리트의 어떤 내부 결함이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계속 써 나갈 수 있는 부분 되겠습니다. 철골공사 공부해 놓으셔야 되고, 용접 결함 아까 스칼랍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보건 조정자는 이제 우리가 안전보건 대장 할 때도 이제 안전보건 조정자에 대한 부분 기입하는 안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어 정의로. 그래서 고력 볼트에 대한 부분, 소음, 강렬한 소음과 충격 소음을 구분하는 거, 자기치유 콘크리트 이런 것들이 기존에도 많이 나왔고요. 보강동벽 파괴 유형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둥의 자굴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안반사면 안정성 평가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고, 원평세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작업 허가제 PTW 항상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나온다 안 나온다 보다도 용어정의나 이렇게 서술형을 쓰실 때 같이 좀 써주셨으면 좋은 그런 방향이 좀 될 것 같아요. 같은 방향이 될 것 같고요. 슬링에 대한 어떤 단말 가공법 이런 부분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고, 어떤 안정액, 슬러리에 대한 안정액 요구사항, 기능 이런 것들, 흙의 전단 파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연성고동을 절도사면 특징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리프트, 폭염이나 이런 것들이 여름에 좀 되면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다. 다짐에 대한 부분, 터널은 하나씩 나올 수 있겠죠. 터널 구차 시 여굴 발생 원인 및 방지 대책 굉장히 중요하고요. 메슬로우 요구 단계, 7단계 이런 것도 5단계, 7단계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중요하겠고요. 베토말뚝, 뭐 비베토말뚝, 동전기 현상, 뭐 그런 거 이건 뭐 많이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터널 계측기 이런 부분은 이제 요 터널 여굴 현상하고 같이 결부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프리로딩은 뭐 선행 제한은 뭐 가끔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스티프너, 뭐 가시설, 우리 흑마기 가시설 할 때 이제 뭐 D장에 연결하는 그런 스티프너 이런 것도 뭐 가끔 나올 수 있겠고요. 철근 피복 두께에 대한 부분도 이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간결화 욕망의 지배적 시기호는 이제 용어정의나 서술형으로도 자주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최적 함수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건설기계 관리 시스템 이런 거, 위험성 평가, 뭐 원칙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안 하다, 뭐 이걸 참 판단하기가 참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어떤 것이 있느냐. 자, 170번에 응급처치도 이제 뭐 가끔 나올 수 있겠고요. 교량의 뭐 어떤 안전보건 교육 트렌드, 개인적 결함 이런 것도 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인이는 뭐 중요하고요. 재통계 종류 중요합니다. 취득법 관련된 거, 안전 보건 교육이나 화재 감시자, 요즘 화재 많이 나니까요. 요거 뭐 꼭 나올 수 있겠다. 요거는 화재 감시자 배치 대상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뀐 내용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산안법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 확인을 좀 해 두시고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면 붕괴 뭐 이런 것들은 뭐 또 여름 되고 하다 보니까 곧 있으면 사면 붕괴 이런 거 이제 홍수나 뭐 이렇게 비가 좀 많이 강우가 내릴 수 있는 부분에 사면 붕괴 원인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GHS, 요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뭐, 내진 성능 평가, 요것도 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횡강성, 응력 부재, 자연 파괴도 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쭉쭉 내려가서 어떤 정신상태 불량으로 인해서는 사고 원인이 뭐냐, 요거는 뭐 쉬운 문제로 해서 좀 나올 수가 있겠고요. DFS, 설계 안전성 검토도 뭐, 약방의 갑자처럼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근의 롤링마크나 수평보호덮개 이런 것들 뭐 기본적으로 뭐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알달퍼 이론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고 뭐 이런 고정화중이나 환화중 용어 정의로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는 항상 이렇게 내구성의 허용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 사건수 분석, 요 부분 분석 기법, ETA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요. 필요 현상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타기 요런 쪽 건설 기계 쪽은 좀 자주 나오기 쉽겠고, 또한 요번에 이제 덤프 트럭이나 일반 기계들에 의해서 이제 뭐 건설 기계에서 사고가 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 깊게 이런 기계에 대한 부분들은 건설 기계 덤프 트럭 이런 것들 좀 자세하게 좀 더 공부를 좀 해 놓으시고요. 복합 열화 중요하겠습니다. 동발이 안전율, 터널 시 편압 이것도 이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락 포켓 현상, 하니컴 현상 같이 결부해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코시아 18001 이건 MS, 코시아 MS로 이제 바뀐 부분, 코시아 MS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해 두셔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트 액션도 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뭐 시방배합과 뭐 현장배합 이런 건 콘크리트와 관련돼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통로 발판 뭐 설치 준수사항 이런 건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수평 수직 분리 타설 유의사항 이런 것도 뭐 어떤 서술형으로 좀 나올 수 있겠고요. 지진 발생 시 견딜 수 있는 능력 공개 대상 이런 거 지진에 대한 것들은 뭐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아주 좋겠다. 그리고 이동식 사다리, 풍압, 볼트 함수 상태, 뭐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공발 현상, 뭐 발파에 대한 거, 이런 거, 밀폐 공간에 대한 정의 및 밀폐 공간 작업, 요거는 뭐 자주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강사 기준 이런 것 이제 안전보건 교육하고 산업법 관련돼서 한번 공부해 주시고요. 강사 기준도 해 놓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휴게시설은 이제 이것도 이제 여름에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요. 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1종, 2종, 3종 시설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고 화학적 침식, 콘크리트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터널이나 이런 페이스 매핑 이쪽에 또 알아놓으시고요. 고령 근로자 신체 특징 그리고 안전보건 조정자는 뭐 아까도 나왔던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암질주사나 가연운동 이런 것들 뭐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중대건설 사고 종류 뭐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면 좀 이거는 좀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내진 등급 그리고 항타기 항발기는 아까 건설기에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파이핑 현상 나올 수 있겠고요. 치마균열 나올 수 있겠고요. 자신과잉 이것도 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보호에 대한 건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강관비계 조립, 그 다음 아래한말 뭐 작업 강도 뭐 아주 약방의 강추처럼 나오는 부분이고 용접계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지진 규모, 배합, 콘크리트 배합 설계는 기본적으로 또 알아두셔야 되고 지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계속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아주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끝났고 자, 보시면 이제 스마트 안전 장비 뭐 요즘 많이 이슈화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뭐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특수 형태 근로자는 이제 김용균법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발주 단계별 뭐 조치사항 이런 거 중요합니다. 흑마기는 뭐 무조건 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흑마기 공법, 뭐 지하 안전 영향평가 관련해서 요거하고 이제 결부돼서 이제 지하 안전 영향평가 알아두시면 좋겠다. 소규모는 몇 메타까지고 안전 영향평가죠. 안전 영향평가 요거 이제 알아두시고 대규모는 이제 뭐 10m 이상이냐 뭐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설재해 예방 기술 지도 횟수 이것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합격의 이제 최고 비결은 뭐냐? 비결은 없는데 이제 반복밖에 없다. 지치지 말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강구해 보시고요. 10년 내에 모의고사 철저하게 시간 체크하셔가지고 풀어보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찍어준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찍지 않은 부분에서 안 나오려는 법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출제원도 아니고요. 그래서 용어 정의를 정확하게 좀 70점 이상 맞아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서술형은 결국 용어 정의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 요령은 이제 1번 정의, 1, 2번 이렇게 적어주시고 개념도 꼭 그려주시고 특징, 활용, 문제점, 원인, 대책 이렇게 4M이나 또 3위 대책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한 페이지에는 꼭 그림과 표를 3개 이상 그려줄 수 있으면 좋겠고, 필요한 것들은 이제 DIY 도형자나 초시계, 트라디오 펜, 제스트림 이런 거 1.0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 124회에 뭐 예상 문제라고 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것이 이제 걸릴 수 있게 모든 문제들이 내가 공부한 것들이 이제 그 쓸 때 걸릴 수 있게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고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